매일 아침 눈을 딱 뜰 때 여러분의 배터리 잔량은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아마 현대인이라면 대부분 한 자릿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주말 내내 쉬었는데도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항상 한 15%? 이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그 수많은 정보랑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그 백그라운드 앱이 수십 개씩 켜져 있는 방전 직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몸이 며칠째 버벅거리고 발열이 심한 스마트폰처럼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완벽하게 공장 초기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와, 아마 누구나 그 초기화 버튼을 간절히 누르고 싶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소스 자료들이 바로 이 피로감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고 뭐랄까 상당히 도발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 살펴볼 자료는 그냥 뻔한 건강 칼럼이나 의학 저널이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저희가 라만홀딩스라는 기업의 내부 교육 문건, 그리고 은밀하게 공유되는 VIP 영업 제안서, 또 비공개 유튜브 강연 스크립트들을 통째로 입수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쭉 검토하면서 그 치밀함에 사실 좀 놀랐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체를 고장난 기계 부품이 아닌 거대한 하나의 운영체제, 즉 휴먼 OS로 바라보는 그들만의 세계관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문건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휴먼 OS라는 독특한 세계관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특히 25년의 연구 그리고 2만 3천 명의 실증 데이터로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죠. 맞습니다. 무려 44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고가의 가동권을 한 달에 10장씩 팔아치우는 그 고도의 심리 판매 전략, 그 작동 원리를 저희가 오늘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제안서의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부터 보시죠. 현대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만성 피로, 다이어트 실패, 무기력함의 원인을 이들은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고객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코 당신의 노력이나 의지력 부족해서가 아니다. 라고요. 아, 그 부분 진짜 흥미롭죠. 제가 기술 쪽 기사 볼 때 스마트폰 비유를 자주 하거든요. 어떤 앱이 자꾸 다운되고 화면이 멈춘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그때마다 액정 필름만 계속 새 것으로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근본적인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자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건데 이 문건을 보면 기존 의학계의 치료나 치유라는 개념을 되게 흥미로운 시각으로 깎아내립니다. 네. 에러를 임시방편으로 제거해서 마이너스 상태를 교, 0으로 돌려놓는 것. 즉, 죽지 않게 땜질하는 정비공의 영역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정의하더라고요. 반면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적화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0으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개발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정비공이 아니라 개발자다. 네. 단순히 현재 통증이나 증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를 재부팅해서 나중에 어떤 과부하가 걸려도 다운되지 않는 하이엔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심리적 장치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문건을 보면 고객의 상태를 의지력 파산이라고 규정하거든요. 아, 시스템 실패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이 프레임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바로 이 의지력 파산 선언이 가져오는 심리적 해방감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하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감정을 느끼시나요? 보통은 강렬한 자책감이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헬스장 3개월 끊어놓고 일주일 만에 안 나가면 아, 역시 난 안 돼. 이러면서 엄청난 좌괴감에 빠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제안서는 고객의 가난이나 비만, 이런 무기력을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스템의 저전력 모드 탓으로 돌려버려요. 완벽하게요. 내 탓이 아니다. 네. 당신의 배터리가 지금 2%밖에 남지 않아서 생존을 위해 뇌가 강제로 전원을 끄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의지로 극복하려 되는 건 그 타버린 전선에 억지로 고전압을 가해서 하드웨어를 부식시키는 시스템 자학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짭니다. 와, 시스템 좌. 듣다 보니 진짜 묘하게 설득되네요.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몸의 하드웨어랑 OS 문제였다니 진짜 어떤 면죄부를 받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아주 강력한 위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런 반론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몸의 배터리가 지금 2%인지 아니면 사실 80%인데 그냥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죠? 아,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몸의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잔량이 막 숫자로 75%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44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하는데 오늘 좀 피곤이 풀린 것 같네요 같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을 텐데요. 그 합리적인 의구심을 이 기획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한 플라스보 효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물리적 데이터 증명입니다. 아, 데이터로 보여준다? 네, 뭉뚱그려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8대 가동지표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시스템 판독 기준을 내세워요. 네, 그 8대 지표 리스트를 보니까 이건 무슨 IT 회사 기술서 같더라고요. 단순히 피로도가 아니라 구조 밸런스, 정신적 집중력, 감정 안정성, 신체 에너지, 수면의 질, 막 이렇게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특히 그 신체 에너지 파트에서 세포 속 발전소인 그 미토콘드리아 이걸 깨워서 ATP라는 에너지를 시스템 전체에 폭발적으로 공급한다. 이 메커니즘을 엄청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면 역시도 그냥 밤에 잠을 자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야 유지보수 모드로 정의를 해요. 심야 유지보수 모드요? 네, 낮 동안 쌓인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컴퓨터처럼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추상적인 지표들을 어떻게 눈앞에서 바로 증명하느냐, 즉 마이크로 검증의 과정입니다. 아,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그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영도 복구의 미학이라고 부르던데 네, 그 사진 자료 보셨죠? 네, 문건에 포함된 사례를 보면 거북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한 18도로 심하게 틀어져 있던 고객의 경추 각도가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 리부팅, 그러니까 그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에 완벽하게 오차 없는 0도, 즉 제로 포인트로 돌아오는 시각적 데이터를 들이밀더라고요.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풀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요. 경추가 18도 틀어져 있다는 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이 물리적으로 막혀 있고 이로 인해서 신경계가 상시적인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특정한 자극과 구조적 정렬을 통해서 단 90분 만에 그 신경계의 스위치를 꺼버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90분 만에요? 와, 그 신경계 스위치가 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뇌 냉각 지표 데이터인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안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니까 교감신경 폭주로 38도까지 빨갛게 막 과열되어 있던 뇌랑 안면부 온도가 시스템 최적화 직후에 36.5도의 정상 온도로 파랗게 쿨다운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고객은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에 자신의 뇌 온도가 진짜 떨어지고 삐뚤어졌던 목뼈가 일자로 딱 맞춰진 수치화된 데이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흐릿하고 탁했던 눈동자의 해상도가 맑고 명료해지는 안구 접사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이 제안서에서는 이 상태를 프로노이아 로직의 발현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부르죠. 프로노이아요. 프로노이아에 하면 보통 우리가 세상에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즉 파라노이아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파라노이아의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엄청 긍정적이고 확장된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건데 신체 구조를 교정했더니 그런 심리적 확장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들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건강의 호전, 예를 들어서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3개월 뒤에 좋아질 겁니다. 이런 말에는 쉽게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당장 안 보이니까.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데이터 쇼크, 즉 빨갛던 내 뇌가 파랗게 식었고 삐뚤어진 뼈가 딱 0도가 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앞에서는 인간의 인지적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하, 뼈를 맞추고 뇌를 식혀서 육체적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확 편안해지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프로노이아 상태가 되는 거군요. 네, 신체와 심리를 완벽하게 연결한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데이터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순간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시스템 설계자한테 무조건 굴복하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복, 맹목적인 신뢰를 이끌어내는 거죠. 자, 그럼 18도 틀어진 목뼈도 0도로 맞췄고 과열된 뇌도 싹 식혔습니다. 그럼 방전되었던 배터리가 100% 꽉 찬 느낌이 들 텐데 그럼 여기서 드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오케이, 내 몸에 이제 완벽하게 고쳐졌으니까 지금까지 피곤해서 못했던 일들을 막 120% 풀가동해서 전력질주해야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문건들을 보면 놀랍게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더라고요. 100% 가동이 아니라 85%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이른바 골든존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건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자동차의 RPM 계기판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바늘을 레드존 몇까지 올리고 계속 100%의 한계치로 달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터지거나 망가지겠죠. 네, 엔진이 과열되어서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아예 시스템이 강제로 셧다운되는 번아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핵심 로직은 최고의 성능을 내면서도 항상 15%의 잉여 자원, 즉 버퍼를 시스템에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 15%의 여유가 마법을 부린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에 나오는 인체 에너지 우선 배분 법칙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과거 우리가 배터리 30%인 저전력 모드로 살 때는 그 적은 에너지가 다 어디에 쓰였느냐? 네, 어디에 쓰였죠? 아까 말한 18도로 삐뚤어진 뼈대를 무너지지 않게 억지로 붙잡고 있고 또 몸속에 퍼진 염증을 방어하느라 생존 기능에 전부 털려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휴먼 OS가 85% 상태로 최적화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구조가 0도로 싹 정렬되고 염증이 사라지면 1순위 생존 방어에 낭비되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쓰던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거네요. 네, 이 제안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15%의 잉여 에너지가 우리 뇌의 메인 프로세서, 즉 가장 고등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집중 투입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리라우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두엽으로 에너지가 쏠린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극한으로 피곤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스트레스 받고 야근하고 돌아온 날, 밤에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거나 내일이 훌륭한 전략을 세우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못하죠. 그냥 소파에 쓰러져서 진짜 자극적인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쇼츠나 숏폼 영상만 몇 시간씩 멍하게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두엽의 기능이 완전히 꺼진 상태라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뇌는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 전두엽의 전원을 가장 먼저 차단해버려요.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네. 하지만 15%의 잉여 에너지가 전두엽에 풀로 충전되면 불필요한 감정 쓰레기나 잡념이 싹 필터링되고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이른바 전략 모드가 켜집니다. 전략 모드요? 네, 이 최상의 의사결정들이 하루하루 누적되면서 결국 즉 자본을 창출하는 복리의 마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전두엽에 잉여 에너지를 꽉꽉 채워줘서 너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탁월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죠. 게다가 부의 창출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과정도 비언어적인 관점에서 아주 과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완벽하게 0도로 정렬된 구조와 안정된 호르몬 밸런스는 외부의 엄청난 스트레스나 타인의 비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만들어냅니다. 문건에서는 이걸 질서 있는 인간의 비언어적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아우라라? 단어가 좀 멋있긴 한데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호흡이나 자세, 그리고 눈빛의 미세한 떨림을 다 읽어냅니다. 아, 동물적인 감각으로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입으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척추, 차분하고 명료한 눈빛, 그리고 낮고 안정된 목소리의 톤이 상대방의 무의식에 아주 본능적인 신뢰감을 각인시킨다는 거죠. 아하, 리더의 자질을 신체적 최적화에서 찾는 거군요. 결국 이 문건이 관통하는 세계관은 진짜 명확하네요. 네, 어떤 세계관이죠? 건강,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억지로 이악 물고 막 고통스럽게 쫓아가는 게 아니다. 내 몸의 가동률을 85% 골든존으로 최적화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전두엽의 전략적 사고와 신뢰의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걸 나에게 끌어당기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매혹적인 프레임입니다. 신체의 최적화가 곧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완벽한 선행 조건이라는 논리 구조를 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85% 골든존의 삶을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돈 냄새가 나는 비즈니스 파트군요. 440만 원짜리 가동권을 파는 세일즈 로직을 파헤쳐볼 텐데 여기서 마스터라는 아주 독특한 직급이 등장합니다. 네, 마스터. 저는 처음에 문건 읽다가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호칭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영업사원이나 딜러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내부 문건에서는 마스터들을 제국의 기술대사이자 공인 심사관으로 완전히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포지셔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제 물건 좀 사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 거대한 휴먼 OS에 접속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심사하겠다.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맞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는 거죠. 이 독점적 권한을 가진 마스터들이 고객의 지갑, 그것도 440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설계 3단계가 이 영업 제안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단계는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바로 의지력 파산 선언입니다. 아까 죄책감 덜어주는 거요? 네. 고객의 반복되는 실패와 피로를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싹 치환해서 먼저 고객의 심리적 방어막과 죄책감을 무장 해제시키는 단계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진짜 세일즈의 정수입니다. 바로 7억 원 IP 앵커링 화법. 여러분 440만 원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당장 뭐가 이렇게 비싸요? 라는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마스터들은 이 가격 저항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제가 제안서에 적힌 스크립트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고객님, 이 기술은 본사가 25년간 연구하고 2만 3천 명의 임상 데이터가 집약된 최소 7억 원 가치의 지식재산권입니다. 440만 원은 단순한 치료비가 아닙니다. 이 수십억 원짜리 거대한 최신형 운영체제에 접속하기 위해 당신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입장료, 즉 라이센스 비용일 뿐입니다. 와, 이거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전용적인 앵커링, 즉 단내리기 효과의 극단적인 활용입니다. 7억이라는 거대한 숫자를 먼저 고객의 뇌에 꽂아 넣어 기준점을 빵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7억을 먼저 들려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후에 제시되는 440만 원은 갑자기 비싼 소비가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입는 저렴한 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뇌의 가치 평가 구조를 순식간에 교란시키는 거죠. 7억 원어치 기술 단돈 440만 원에 쓰게 해주겠다는데 이걸 안 사면 진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겠네요.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기회비용과 손실회피 심리 자극입니다. 네, 이것도 아주 교묘하죠. 이것도 스크립트가 있어요. 대표님, 만약 당장 440만 원이 아까워서 이 투자를 미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향후 20년 동안 당신이 가진 잠재력의 30%밖에 꺼내 쓰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전두엽이 꺼진 상태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날아가는 소득, 무너진 건강으로 쓸 병원비 등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을 그냥 감당하시겠습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보다 당장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손실회피 편향을 아주 정확히 찌르는 화법입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 440만 원을 결제하기 주저하는 고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건을 보니까 아주 영리한 빠져나갈 구멍, 아니 진입할 구멍을 만들어 두었더군요. 바로 33만 원짜리 기적의 진단 프로그램입니다. 33만 원이요? 네, 그럼 당신의 몸이 지금 데드 크로스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진단을 통해서 J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 33만 원으로 확인부터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 용어를 짚고 넘어가죠. J컵이라는 건 보통 스타트업 업계에서 쓰는 경제 용어잖아요. 네, 그렇죠. 사업 초기에는 투자 비용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그래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다가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알파벳 J의 오른쪽 선처럼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곡선을 말하죠. 아니, 인간의 건강 상태에 스타트업을 성장 그래프를 대입하다니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몸이 바닥을 찍고 있지만 우리 시스템을 만나면 J의 저 오른쪽 꼬리처럼 건강과 잠재력이 수직 상승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33만 원에 먼저 테스트해보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440만 원 얘기 듣다가 33만 원 들으면 사실 거의 뭐 무료 체험처럼 느껴지겠어요. 아주 촘촘한 세일즈 퍼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그 마스터들, 그들 스스로의 수익 모델도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공인심사관 자격을 얻기 위해 본사에 660만 원의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요. 매월 275만 원의 유지비까지 냅니다. 매월 275만 원이라니 진짜 상당한 고정비잖아요. 그런데 그 유지비가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가 증명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스터들이 한 달에 이 440만 원짜리 가동권을 딱 10장만 판매하면 이른바 정예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10장이요? 그러면 월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동권 10장을 판매하면 본사와의 수익 배분 구조를 통해서 한 달에 무려 2,6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마스터에게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내는 275만 원의 유지비는 그야말로 푼돈이 되어버리는 구조죠. 2,600만 원이요? 대박이네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정예 구간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에 향후 본사가 기업 공개, 즉 IPO를 할 때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까지 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와,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 옵션까지 준다고요? 이건 단순히 말 잘하는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네요. 아예 함께 제국을 건설할 공동 창업자나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잖아요. 네, 완전히 결속시키는 거죠. 결국 이 마스터들이 현장에서 고객에게 파는 건 440만 원짜리 서비스 티켓 나부레니가 아닙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 85% 골든존에 도달해서 완벽하게 세팅된 질서 있는 아우라를 막 뿜어내며 2% 배터리로 허덕이는 고객을 자신의 거대한 세계관, 그 휴먼 OS라는 아키텍처에 자발적으로 승복하게 만드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떤 건강 관련 기술이나 치료를 파는 게 아니라 복잡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지친 사람들에게 통제된 질서를 배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서를 판다. 와. 개인의 신체 데이터를 이런 종교적 신념 체계와 결합한 정말 현대 자본주의의 아주 극단적이고도 정교한 하이엔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체를 하드웨어로, 정신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공장 초기화를 제안하는 휴먼 OS의 세계관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단순히 겉핥기가 아니라 내부에 진짜 심장부까지 들어갔다 나온 기분인데요. 네, 18도 틀어진 뼈를 0도로 맞추고 뇌 온도를 낮추는 8대 가동 지표의 물리적 데이터 증명부터 시작했죠. 네네. 그리고 85% 골든존 유지를 통해 남은 15% 잉여 에너지를 전두엽으로 보내 부와 명예를 창출한다는 로직, 또 7억 원 가치의 지식재산권을 내세워서 440만 원의 가격 저항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압도적인 앵커링 세일즈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라만 홀딩스의 휴먼 OS 기술이 의학적으로 완벽한 진리인지 아니면 그냥 아주 정교하게 짜인 상술인지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맞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항상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끊임없이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깊고 취약한 결핍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정보의 과잉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내 삶의 이 복잡성을 누군가가 명쾌한 데이터와 확실한 권위로 딱 통제하고 나 대신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맞아요. 당신 탓이 아니야. 내게 맡기면 데이터를 통해 완벽한 질서를 잡아줄게. 그것이 비록 거액의 비용을 요구할지라도 말이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지쳐갑니다. 그래서 거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나의 그 불완전한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 외부 시스템에 내 삶의 운전대를 통째로 맡기고 싶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과연 현대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그 효용 가치와 수명을 다한 걸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기계에 불과해진 걸까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시스템 배터리는 지금 몇 %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